혹시 노년에 혼자 지낸다거나 오랜 기간 혼자 살다 보면 저 사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며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지금까지는 혼자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비난을 사고 나이 많은 사람이 혼자 있으면 아프고 지루하고 힘들게 살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네가 젊어서 노년을 바라보던 시대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지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750만 호로 전체 인구 수 중 35%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1인 가구는 아주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가 되었지요. 그렇기에 1인 가구로 살기에 불편함 없는 생활 방식들이 더욱더 발전해 나오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시대의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당신은 이미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노인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어른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노년의 행복한 숲을 함께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물론 나이 들수록 친구는 다 필요 없다. 나이 들수록 있는 친구들을 다 끊어내고 혼자 지내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짐작하시겠지요. 친구가 필요 없는 진짜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절인연을 아는 것입니다. 시절인연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이지만 종교를 떠나서 우리네 살아온 세월만큼 그 단어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겠지요. 앞서 시절인연에 대한 법정 스님의 말을 빌려와 전해드릴게요.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만나게 될 인연은 만나게 되어 있고 무진장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할 인연은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일, 물건과의 만남도 또한 깨달음과의 만남도 그때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혹은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바로 옆에 두고도 만날 수 없고 손에 얻을 수도 없는 법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도 갖고 싶지 않아도 시절의 때를 만나면 기어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지는 것은 인연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든 재물이든 내 품 안에 내 손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재물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섭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듯 시절 인연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친구 또한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 젊을 때, 나이 들어서 내 곁에 있을 친구들은 애쓰지 않아도 곁에 있을 것이고 떠날 친구들은 떠나게 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혼자 있게 됨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것임을 아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노년에 혼자 지낸다거나 오랜 기간 혼자 살다 보면 저 사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며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나 비난을 사고 나이 많은 사람이 혼자 있으면 아프고 지루하고 힘들게 살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네가 젊어서 노년을 바라보던 시대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혼자라는 말과 친구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지요. 우리네 젊은 시절에는 남들의 시선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변의 의식보다는 자기 자신이 중요해진 시대를 살고 있지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게 된 인연들이죠. 동네 친구들도 있고, 국민학교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친구들도, 이웃 친구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그 시절마다 인연을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 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유튜브 세계에서 많은 배움을 얻고 많은 소통을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찾아서 첫 페이지에 알아서 띄워줍니다. 노년의숙 구독자님들처럼 배움과 지혜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배움과 지혜에 대한 영상들이 띄워질 것이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건강, 운동에 관련된 영상들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은 정치 이슈들로 영상들이 띄워질 것이고, 연예인들의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영상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서 나의 결에 맞는 영상들을 알아서 찾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를 켰을 때 어떤 영상이 뜨는지에 따라 현재 나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변에 나와 결이 맞아 서로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축복인 것이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굳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친구 만들며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예전에는 애완견이라는 말을 썼다면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말하죠. 지금 시대는 반려견이 주는 의미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애완이라는 말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고 말했다면 요즘에는 동물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축복입니다. 말 못하는 반려견이라도 행복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반려견에게서 사람들에게 배우기 힘든 절대적인 사랑을 배울 수도 있죠. 내가 젊든 나이 들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떤 판단도 없이 사랑을 주는 유일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노년에 좋은 친구이자 좋은 운동 파트너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노년에 체력적으로 부담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절 인연을 알고 오고 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노년을 살아가는 것이며 시대에 맞게 친구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자신과 맞는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수천 수백억을 가진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이라고 하죠. 가장 좋은 식재료로 직접 음식을 해먹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운동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켜내지요. 요즘 동네의 노인들이 전철이나 공원을 떼몰려 다니면서 별 볼 일 없는 대화들로 주변을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더군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대화의 깊이는 별 볼 일 없는 얘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도 별 다르지 않겠지요. 모임이라는 것이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모임에서 하는 대화들은 것 또는 대화들이 대부분이고 어떨 땐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들도 오가기 마련이지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의미 없는 사람들과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맞는 건강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신선한 재료를 손수 다듬고 음식을 해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텃밭이 있다면 취미 활동까지 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화분에 채소를 길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내 몸에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늙고 병들고 아프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요즘 70대는 예전 우리가 생각하는 70대와는 전혀 다르답니다. 제가 얼마 전 여행길에 만난 70대 신사분과 비행기 대기 시간에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죠. 그분은 70대라고 하셨지만 60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건강하고 건장하셨지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규모를 많이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유지해오고 계셨고 혼자서 정원의 과실수도 직접 가꾸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을 직접 뵈니 그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많은 굴곡과 아픔, 실패도 있으셨지만 잘 이겨내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스토리를 들으니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이 제일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으니 앞으로도 더 행복할 거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노년의 신사분이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분이 행복해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모습과 긍정적인 표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해외를 거뜬히 오갈 수 있는 체력과 자신의 이야기를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한 7, 80대와 지금의 7, 80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몸소 체감했지요. 이제는 우리가 인식하는 나이를 찾으려면 현재 나이에서 17살을 빼야 제 나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뺀 나이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늙으면 당연히 아픈 거지 늙어서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하면서 스스로를 나약한 늙은이로 인식하는 순간 그런 나약한 노인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규칙적인 시간에 운동을 하고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노년에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요. 세 번째, 자기 삶의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의 차이를 아실까요? 고독을 즐긴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외로움은 즐긴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지요. 외로움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격리되었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되지요. 고독함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뜻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고독이라는 말을 좀 더 넓혀서 찾아보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과정으로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혹은 문제가 있어서 혼자 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시절인 년을 돌이켜보며 지금 나의 홀로됨이 세상 이치이며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장단이 있죠. 밝은 면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듯이 말입니다. 노년에도 항상 여럿이 바쁘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보지 못하면 내면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홀로 지내는 것은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깊이 마주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새 없이 남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감히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주체성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들었든 뭐든 간에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선택에 의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사회에서 직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느라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망설일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고민도 없이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하느라 참 바쁘게 살아왔지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선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삶의 주인 의식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노년이 되어 처음으로 홀로 서기를 하는 노인이라면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을 한 번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이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이거나 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년에 혼자 되는 시간을 마주한다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든 둘이 있는 시간이든지 그 시간의 좋은 점에만 집중하며 잘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이 둘이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온전히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은 나를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4번째, 배움이 있는 노년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우리네 젊을 때의 스마트폰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장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에 이런 경험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만큼 우리네 노년 삶의 속도와는 달라 참 따라가기가 벅차고 적응하기가 어려워지지요. 요즘은 음식도 로봇이 갖다주는 시대다 보니 어딜 들어가 주문하기도 참 두려워집니다. 젊은 사람들도 금방 뒤처지고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네들은 어쩌겠습니까? 두려움이 오히려 배움을 막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니까 아예 회피하고 알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르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처음에 스마트폰 만지기도 어려웠지만 쓰다 보니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영상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앉아서 은행 업무를 보니 참 편리해진 시대이기도 하지요. 몰라서 두려운 마음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도 적응하기 어려운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네가 모르는 것,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궁금한 것들은 하나씩 알아보고 찾아보고 경험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 우리 가까운 주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모르는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며 좀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유익한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좋은 배움이지요.
또 가능하다면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멀찍이 두고 독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노년의 독서는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인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취미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앞서 말한 배우는 노년과 의미를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 동네의 문화센터에는 다양한 배움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는데 지어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배워보는 것이지요.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다듬어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림, 악기, 목공, 독서 모임, 요가, 에어로빅, 외국어, 컴퓨터 등 내게 맞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 하나씩 도전해 보는 겁니다. 또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즐긴다면 의미 없이 만난 친구들과의 수다보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는 것에 피로감이 높다면 혼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지요. 내가 여럿이 함께 하는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내 에너지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되는 것이고, 혼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취미 활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나시대학교 연구진은 글쓰기 활동, 십자 말풀이 등 높은 집중도를 요하는 활동은 치매에 걸릴 위험을 9에서 11%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그림 그리기, 뜨개질 등의 창의적인 활동은 치매 위험을 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지 정서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지요. 우리 노년은 평생 교육이라고 하지요. 늘 얘기하지만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삶은 늙지 않습니다. 익어가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노년의 숲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절 인연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삶의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배움이 있는 노년은 외로울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